너는 이 애비는 안중에도 없냐? 너네 가족만 가족이야. 아버지가 젊을 때 인생 잘못 살아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뭐? 인생을 잘못 살아? 그게 니네 애비한테 할 소리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었겠어요? 가난? 난 너네 키우느라 이제껏 잠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다. 그리고 너네 결혼할 때도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해줬다. 니네가 지금 굶기를 하냐 뭘 하냐? 네 애비 올해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주라는 것도 그것도 올해만 도와주라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 저희 애 키우기도 빠듯하고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쪽팔리기도 하고. 뭐가 쪽팔려? 내가 누구 때문에 연금도 못 받게 됐는데. 올해로 만 65세가 된 김 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자식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김 씨는 나름 배고프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워낙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벼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 한 가마를 팔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옥집에 살며 집에서는 항상 단란하고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김 씨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나무를 잔뜩 심으셨고 그 꽃나무의 향기가 온 동네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한옥마루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쑥버무리를 먹으며 육남매였던 김씨네가 웃고 제잘거리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김씨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해 나름 사업을 성공시키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대학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김 씨는 자기 아버지가 해주었던 대로 자식들을 다정하게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아이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갔고 김 씨의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지자 김 씨는 자식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긴 머리를 양갈래로 직접 다정스러운 손길로 따주기도 했고 빗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름치마, 원피스도 손수해주고 가을 소풍날이면 자식들보다 더 설레하며 계란 노른자로 정체 모를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겨울 눈길에 자식들이 신발이 젖어 집에 들어오면 연탄불가에 줄줄이 세워놓으며 말려주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오랜 갑상선암 투병을 하다 자식들이 성인이 될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빈자리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하는 사업의 특성상 김 씨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김 씨가 방황하니 자연스레 사업도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어렸다면 김 씨는 그래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때는 자식들도 출가했고 김 씨는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잃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씨 회사의 대표이사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면서 회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연스레 김 씨는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행히 빚은 생기지 않았지만 김 씨는 50대의 나이에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대로 술을 입에 대는 날이 많아졌고 세상을 원망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돈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김 씨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업이 망하기 직전 김 씨를 정말 잘 따르던 부하 직원 한 명은 대놓고 김 씨에게 손찌검을 하며 덤비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적 존경스러웠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잔소리를 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아빠 집이 이게 뭐야? 정리 좀 하고 살지. 유일하게 막내 딸만이 술에 빠진 아버지를 챙길 뿐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아내를 닮아 정도 많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며 딸은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김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술만 가까이 하던 김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기억력까지 감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에 열중했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은 이제 남이라 했던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던 두 아들은 김 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항상 아버지를 돌봤기에 동생이 어련히 자라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둘은 항상 말뿐인 경우가 많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거나 하는 것은 딸의 몫이었습니다. 별일 없지? 아버지 건강은 어떠셔? 건강 안 좋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에 무리가 갔나 봐. 요새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병원 좀 데려가 보지, 그래. 당연히 갔다 왔지. 오빠들은 자기 살림하기 바쁜 거야? 병원비라도 좀 보태주던지. 아내가 애 교육에 워낙 예민해서. 돈 얘기만 꺼내면 경제권은 아내한테 있다며 말을 돌리는 오빠들에게 막내딸은 기가 찼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김 씨가 부탁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이 예전과 별 차이가 없어도 김 씨에게는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더라도 자식들이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전화를 잘 안 받나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딸의 노력 끝에 김 씨는 머지않아 술도 줄이고 다시 새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의 성공은 뒤로하고 배달과 물류센터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김 씨는 간만에 예전에 친했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전엔 김 씨가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하며 자주 모였던 친구들이었지만 김 씨가 밥 사주겠다고 하지 않으니 오랜 기간 보지 못했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김 씨는 그들과의 대화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야, 그건 그렇고 동철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예 쌍망한 거야.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이런 말을 들은 김 씨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던 김 씨는 운이 안 좋았지 뭐. 하고 답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거기서 친구 중 한 명이 요새는 다 연금 받아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다 비꼬는 말처럼 들렸지만 자존심 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재차 물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신청해봐. 언제적 김동철이야. 좋은 시절 다 갔다. 평소에도 눈치 없는 말을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이전에는 항상 김 씨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었지만 이날은 김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런 농담에 쿨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술잔을 친구에게 뿌리고 김 씨는 겉옷을 챙겨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랜 인연이 깨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술잔에 든 술을 김 씨 자신에게 뿌린 것처럼 김 씨의 자존감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술김에 친구 필요 없고 아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시간 뒤 김 씨는 이날을 계기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몸도 안 좋아지는데 배달 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을까 싶어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었지만 뒤늦은 3월이 돼서야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기에 2월에 받지 못한 것을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알아보자 아예 받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재산과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아니, 왜요? 자식한테 사업자 명의 빌려주셨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사업 매출이 많이 나와서 기초연금 탈락되셨어요. 그리고 명의 이전 함부로 해주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김 씨는 큰아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오래전이고 아들이 그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었기에 김 씨는 잊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 했습니다. 물론 큰아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 수 있었지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김 씨의 명의를 빌렸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명의를 빌려주긴 했었지만 대출할 때는 항상 김 씨도 같이 동행했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당장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빌려준 명의로 사업 아직 하고 있었니? 네, 아버지, 왜요?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구나. 아들은 당황하더니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으실 예정이신데요? 30만 원 정도 받을 건데 나도 이게 없으면 힘들구나. 저도 이번에 애들 학원 보내면서 한 푼이 아까워서요. 아버지 명의로 사업해서 버는 돈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부업으로 김 씨의 명의로 틈틈이 사업을 이어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나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돈이나 비슷해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번 김 씨에게 액수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씩 주더니 그 다음에는 36만 원, 28만 원, 17만 원 이렇게 불규칙하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 아, 그게 저희도 살림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엔 조금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김 씨는 왠지 아들이 자기들 쓰고 남은 생활비를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정하게 돈이 들어와서 그래도 안정적일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그냥 사업자 취소해서 자기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아내와 손주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그놈의 경제권은 아내에게 있다는 말을 방패막이처럼 이용해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본 적도 오래됐고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노인복지주택에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월세랑 관리비 해봐야 1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으니 얼른 기초연금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웬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웬일들이냐? 김 씨는 집으로 온 아들들이 별로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항상 용건이 있을 때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웬일은요? 아버지 잘 사시나 궁금해서 왔죠. 돌려 말할 줄 모르던 아들들은 바로 김 씨 앞에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넓은 집 이대로 두시게요? 내심 아버지도 이 집을 팔 생각이 있었지만 만약 팔게 된다면 적당히 재산 물려주고 나머지는 김 씨의 생활비로 쓰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들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게냐? 아버지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큰 아들은 이번에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좀 했다며 이 집 판 돈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평가된 아파트를 자기가 알아봤다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어쩜 말하는 게 아주 사기꾼 같은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들은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생일이면 생일을 챙겨주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변한 이유가 다른 살림을 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워낙 부동산에 빠삭했던 큰아들의 말이었기에 김 씨도 약간은 솔깃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흡연을 하러 밖에 나간 김 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들떠있는 목소리로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건 말건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아버지가 지금 사는 집 팔고 내가 봐둔 집 사고 5년이면 우리도 출세하는 거야. 잘만 얘기하면 명의를 내 명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식이가 좀 걸리긴 하는데 내가 이것만 잘 성사되면 빚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동의할 거야. 명의는 모르게 해야지. 일단 팔기 전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면 돼. 아들의 나쁜 속마음을 직접 들은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다가오려 하자 김 씨는 자리를 뜨지 않고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또 와이프냐? 이제껏 네가 댄 핑계 중에 진짜 와이프가 말한 게 있긴 한 거냐? 다 필요 없고 이제 너 말은 안 믿는다. 별말 안 했어요. 저기 제 친구 얘기한 거예요. 잔뜩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혹시나 아버지가 치맥기가 있으니 말을 한번 둘러대보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마침 집으로 향하던 작은 아들 또한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아들에게 너도 한패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큰아들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꺼냅니다. 그러게 왜 아버지는 망해가지고. 제가 처가 볼 면목이 없어요. 처가는 계속 이것저것 해주는데 저는 맨날 받기만 하니까 뭐라도 좀 해줘야 제가 기가 살지 않겠어요? 네 체면 살리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놔야 하는 거냐? 그러자 작은 아들도 한마디 거둡니다. 아버지 망하고 우리 신경이나 쓰셨어요. 술만 마시고 제대로 지원해주지도 않았잖아요? 니네 성인 될 때까지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줬으면 됐지. 니네가 굶기를 했니?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준 게 있니? 실제로 김 씨가 망하기 전까지 자식들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던 김 씨였습니다. 그래도 내심 김 씨는 그동안 해줬던 것을 생각해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김 씨는 사업자 명의를 이제 돌려달라며 큰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딱 보니 옷도 좋은 것 입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맨날 김 씨 앞에서는 우는 소리만 하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떠나자마자 김 씨는 바로 아들한테 빌려준 명의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마침 딸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만큼은 김 씨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부녀지간을 행복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딸은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김 씨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딸은 갑상선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엄마가 갑상선 암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잘 해주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상에 치여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사는 집도 팔고 딸의 수술비를 대줬습니다. 딸은 수술할 돈이 있다고 했지만 김 씨는 그런 딸을 만류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수술비뿐 아니라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은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딸은 오빠들에게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들들과 있었던 일을 딸에게 털어놓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딸도 오빠 집에 찾아가서 뒤엎고 왔는지 이제 됐다고 남은 인생 둘이 같이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들들이 김 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했지만 그때마다 딸이 아버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드셌는지 아버지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후 딸의 수술은 잘 끝났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딸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자격 요건을 갖춰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갔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으니 많은 돈이 없어도 노후를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두 아들과 연을 끊은 뒤 제일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딸을 잘 보살펴 주려면 체력이 좋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술을 입에 대기 전에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했던 김 씨였습니다. 얼마 후 김 씨는 소일거리라도 할 겸 주유소에 취직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에 김 씨 또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 정도로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김 씨도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딸과 서로를 위하며 남은 여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지금은 죽을 듯이 힘들고 큰일이구나 싶지만 지나고 나면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걱정을 하고 자신을 다그쳐 몰아붙이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사 세웅지 마. 그래도 다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이든 값진 경험이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